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글자를 이렇게 3개를 지금 입력을 해 놨습니다. 자, 뭐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이 다 필요는 없고요. 자, 위에 있는 락의 열린 마당하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I like 지금 현재 요 부분이죠. 그 영역을 설정해서 한 거. 자, 요걸 2개를 컨트롤을 눌러서 2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고 휴지통으로 자 이렇게 갖다가 놓겠습니다. 그래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삭제를 시킨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삭제시켰어요. 오늘 여기 이제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강의를 할 겁니다. 자, I like Photoshop CS5 and Photoshop CS5 like me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색을 한번 다른 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색을 자 녹색 계통으로 좀 이렇게 바꿨죠. 자, 오케이. 지금 현재 여기가 그 레이어가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꿨는데 이것을 오른쪽으로 또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할 때는 무브 툴을 가지고 오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옆에 우리가 색을 바꾸는 것을 했죠. 자, 다시 언두를 해서 색깔을 바꾸죠. 원래대로 건 낫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꿨고요. 그 옆에 여기에 그 망원경 비슷하게 생긴 거는 이거는 웹 텍스트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거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클릭을 했더니 웹 텍스트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오는데 스타일이 여기 나와 있죠. 근데 스타일이 현재는 논, 아무것도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있는 옆에 드롭다운 단추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아크와 아크로워, 아크 어퍼 뭐 등등 여러가지 아크를 한번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글씨에 있는 모양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다시 반대로 자, 아치로 돼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플래그. 자, 이렇게 글씨의 그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물고기 모양도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글씨의 모양을 바꾸는데, 이것이 여기서 쓰는 겁니다. 웹 텍스트라고 하는 부분인데, 자, 이것을 우리가 캔슬해서, 이런 거가 있다. 이것은 제가 앞전에 그 강의하면서, 요 내용은, 우리가 같이 아마 했던 거가 있습니다. 크롭 부분에서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크롭 했을 때,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 할 때, 그때 아마 제가 이것을 한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됐고요. 그 옆에 이제 책같이 생긴 거는 뭐냐면은, 이것은 옵션인데, 패널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패널이냐? 지금 현재 우리가 타입 툴을 선택하고 있죠. 그러니까 타입 패널을 끄집어내는 건데, 자, 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타입에 대한 옵션,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에 위에 쭉 나와 있던 내용이 여기에 보면은 글씨체가 여기에 있죠. 여기서 글씨체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놓고요. 또 여기에는 여기에 있는 레귤라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없는, 위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다시 T자가 여러 개가 있고 위아래 오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옵션에서 있는 내용과 그 외의 것들을 더 여기다가 포함시킨 건데, 이 패널은 끄집어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다시 닫아버리죠. 자, 크로스 그룹 했고요. 자, 이것을 이제 위치를 이동을 해야 돼요. 위치를 이동하면 자, 무브 툴을 선택을 하고, 자, 이것을 가지고 위치를 이만큼 이동을 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것을 편집을 하려면 다시 타입 툴에 가가지고 이 부분을 전체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나는 요 위에 있는 포토샵 CS5까지만 하고 싶다.
다른 색으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이렇게 드래그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색을 좀 환한색 계열로 바꾸고 이게 바꿨고, 그 다음에 글씨의 크기도 좀 더 크게 하고 싶다 해서 내가 60으로 이렇게 바꿨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놓으면은 이렇게 포토샵 CS5만 이렇게 커졌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미를 내가 선택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미를 가운데를 놓고 더블 클릭을 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미가 선택이 되죠. 한 단어가 선택이 돼요. 자, 여기서도 포토샵 이 부분을 블록 설정 선택을 하려면은 더블 클릭을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포토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미를 선택한 다음에 제가 글씨체를 다른 거로 바꾸죠. 자, 이거로 바꾸고 글씨 크기도 제가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색도 마찬가지로 노란색 계열로 제가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선택 툴에서 우리가 선택 툴로 만약에 클릭하면은 이 부분이 설정이 다 설정이 끝난 거로 됩니다. 자, 선택 툴, 무브 툴을 제가 클릭을 해 볼게요. 자, 클릭을 했더니 밑에 밑줄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동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중간에 글씨를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 편집을 하려면 꼭 다시 타입 툴을 클릭해서 자, 이 부분에 와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을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브 툴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타입 패널을 끄집어내 놓는 게 좋는데 지금 현재 이 타입을 선택을 안 하니까 좀 전에 이제 여기 그 타입 툴이 선택됐을 때는 이 부분이 나타나는데 무브 툴을 선택했을 때는 나타나질 않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윈도우 메뉴에 가서 자, 여기에 캐릭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똑같이 좀 전에 보았던 거하고 똑같은 이렇게 타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닫으면은 여기에 A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아래는 파라그래프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파라그래프는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일단은 자, 이렇게 A를 눌러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여기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일부분만 여기 선택을 했기 때문인데 자, 이렇게 놓고 다시 글씨체를 다른 걸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자, 뭐 이런 걸 한번 바꿔볼게요. 자, 전체가 다 바뀌었죠? 글씨체가 바뀌었고 그 대신 여기 컬러를 보니까 색은 퀘스천 마크, 물음표라는 이야기죠. 뭐냐면은 물음표는 여기에는 빨간색 계열, 여기는 녹색 계열, 그리고 미는 그 노란색 계열로 돼 있었죠. 이렇게 되니까 색깔을 여기서 구분을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게 이제 글씨의 크기를 말하는데 여기는 48로 돼 있고 요거는 더 크게 있고 다 크기가 틀리죠. 글씨의 크기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 T에서도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크기를 일괄적으로 똑같이 60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60을 이렇게 누르면은 전체가 다 60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전체가 바뀌어버리니까 빨간색, 원래 포토샵 CS5하고 미를 크게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다시 타입 툴을 눌러서 이번에는 색을 내가 흰색으로 하고 싶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OK를 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전체가 다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변하는 걸 원치 않고 나는 일부분만 하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눌러서 자, 이것을 48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거를 위치를 해놓고 이럴 때 일부분만 편집을 할 때 우리가 타입 툴을 선택해서 그 부분을 클릭해 가지고
드래그해서 변화를 주면 됩니다. 여기서 색도 변화를 줄 수가 있고요. 또 글씨의 크기도 크기도 여기서 이렇게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만 변화를 줄 때는 타입 2를 선택하고 전체적인 변화를 할 때는 무브 툴을 가지고 해서 여기에 타입 패널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72로 잡았더니 글씨가 쭉 없어져 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다시 무브 툴을 선택하면 이렇게 설정이 돼서 우리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형태로 지금 우리가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에 관련된 패널은 꼭 끄집어내고 사용하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일부분만 편집할 때는 다시 타입 2를 선택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영역을 설정을 해서 바꿔주면 되겠죠. 여기서 색깔을 자, 이렇게 제가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바뀌죠. 그러니까 일부분을 할 때는 타입 2를 선택하면 하면 되고,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편집을 할 때는 여기에 있는 패널을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강의를 하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또는 저런 설명을 하고 하다 보면은 아마 언젠가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일단 되게 했고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포토샵을 작업할 때는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여기에 새 레이어를 이렇게 선택해서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일반적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포토샵에서는 레이어를 타입 글자 레이어를 할 때는 여기에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그냥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한번 여기다가 새 레이어를 만들지 않고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제가 여기다 타입 2를 클릭하거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무브 툴이 선택되어 있죠. 여기에서 제가 키보드에 T자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타입 2이 선택됐죠. 자, 여기를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참고 표시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참고 표시를 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은 한영 전환키로 해서 한글로 전환을 먼저 합니다. 한글로 전환을 해가지고 이 포토샵에서는 그 특수 기호를 넣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여기에 다른 입력하는 방법은 없고요. 한글로 입력을 하는데 한글의 자음이 있죠. 자음. 그러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엇 뭐 이런 것들이 자음이 되겠죠. 뭐 그러니까 모음 빼놓고 나머지 한글의 자음 부분에 가서 자음을 클릭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키보드에서 주로 왼쪽에 있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자음을 누른 다음에 다시 키보드의 한자 버튼을 누르면은 자음 형태가 나오는데, 참고 표시는 어디에 있냐면은 한글의 미음자에 있어요. 자, 미음을 제가 입력을 했더니 지금 영어로 입력이 됐네요. 한영 전환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다시 한영 전환해서 제가 미음을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미음을 입력해 놓고 한자를 제가 누릅니다. 이렇게 눌렀더니 이 아래 오른쪽 아래쪽에 보니까 여기에 무언가가 나타났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6번에 자음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에 6번을 눌러도 되고요. 자, 미음을 입력하고 한자를 넣습니다. 여기에 6번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 여기에 당구장 표시가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가 색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일단은 흰색으로 바꾸죠. 이렇게 해서
드래그 해야 됩니다. 자, 흰색으로 놓고. 자, 당구장 표시가 확실하게 나왔죠. 자,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한문을 입력을 할 건데,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보겠어요. 자, 그러면 대자를 입력을 하고 다시 한자를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한자에 대자가 나오죠. 오른쪽 아랫부분. 자, 대 바뀌었죠. 그 다음에 한, 또 마찬가지로 한자, 여기서 대한 이렇게 바뀌죠. 자, 민, 또 한자, 백성민자고. 자, 그 다음에 국, 또 한자, 나라국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참고 표시하고 대한민국을 내가 한문으로 입력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입력하는 것은 한글을 입력을 해서 한자 키를 눌러가지고 한글을 한자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기호는 한글의 자음키죠. 그 비읍, 기읍, 디귿, 기역, 시읒, 그 다음에 미음, 니은, 이응, 리을, 히읗, 그 다음에 키역, 티귿, 치읓, 피읍, 이런 데를 눌러보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한자를 누르면은 그 특수 기호가 나옵니다. 그것은 특수 기호는 종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슨 기호가 있는가 이런 거를 잘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응을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한자를 이렇게 눌러보면은 동그라미 문자가 나오죠. 여기에. 그리고 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맨 오른쪽 끝에 가니까 화살표가 있죠. 자, 이거를 클릭하면 그 다음 거가 나와요. 계속해서.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 끝났으니까 없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잘 안 된 거니까 제가 자, 지우고 자, 히읗을 한번 입력을 하고 한자를 한번 눌러 볼게요. 그랬더니 A, B 뭐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렇게 특수기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특수기호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는 여러분들이 그 열심히 또 노력하셔가지고 해야 돼요. 제가 일일이 그걸 설명드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기호를 입력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이어를 우리가 꼭 넣지 않아도 문자 레이어는 그냥 타입 2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입력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 선택을 해서 체크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맞췄어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 놨고 자, 우리가 타입 패널을 꺼내놨죠. 자, 글씨 크기를 제가 좀 더 크게 한 60,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이번에는 자, 요 부분을 보죠. 요거는 이제 글씨의 크기를 말한다고 그랬죠. 60, 72 이렇게 크기를 정하는 거고 여기서 아우터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줄 간격을 말합니다. 자, 이 위에 이 아래 거는 지금 한 줄만 돼 있으니까 제가 밑에 거를 레이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현재 아우터로 되어 있는데 오른쪽을 클릭해보면 6에서부터 72까지 여러가지 내용이 납니다. 제가 6으로 한번 눌러볼게요. 그때 어떻게 해요? 두 줄이 거의 겹치죠. 위아래가. 그 다음에 72로 누르니까 간격이 많이 떨어지죠. 이렇게 여러가지로 크기를 가지고 했는데 아우터로 해놓으면 자동으로 알아서 글자 크기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거. 그러니까 일단은 아우터로 놓는데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은 크기가 너무 이 줄 간격이 너무 넓으면은 여기서 조정을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글씨의 크기를 말해요. 자, 이번에는 위에 대한민국을 가지고 한번 해보죠. 자,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고 자, 여기에서 위하고 아래로 그 길이가 되겠죠. 100%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지금 길이가 길어졌죠. 옆으로는 안 길어졌는데 그대로 다시 또 이렇게 이동해 보죠.
이렇게 길어졌죠? 내가 예를 들어서 200%를 한다면 200으로 입력을 하고 200으로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길어집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서 자 이것을 100%로 갖다 놓겠습니다. 자, 100으로 놨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글자의 넓이를 말합니다. 글자 하나하나 현재 100% 이것도 돼 있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으로 한번 해보죠. 자, 200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글씨가 넓어져 버리죠. 옆으로. 참고 표시도 넓어지고 전체가 다 넓어져요. 다시 100으로 놓으면은 자, 원래대로 되죠. 또 여기서 이 아래에 있는 부분을 자꾸 드래그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또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옮겨도 됩니다. 자, 일단 100%로 다시 맞춰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일본에 관계되고, 요 AV라고 되는 것은 요 글자와 글자의 간격을 말합니다. 자, 여기에 현재 50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100으로 놓으면은 조금 글자 간격이 넓어졌어요. 200으로 놓으면 더 넓어지죠. 이런 형태로 해서 글자의 간격을 정해주는 겁니다. 자, 이거 원래 50으로 되어 있으니까 50으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일단은 여기에 조정이 되겠네요. 이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그래피라고 여기 나와 있는 패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있는데 이 부분은 뭐 특별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장이 길을 때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 들여쓰기, 내어쓰기 뭐 이런 내용인데 이것도 특별하게 포토샵에서는 많이 안 쓰니까 그냥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 이 타입 패널을 끄집어 내면 좋은 거가 이렇게 이 위치 이동을 할 때 이렇게 이동을 할 타입 툴에서는 이동을 못하죠. 그런 경우나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라는 글씨를 내가 전체적으로 색깔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 색깔을 우리가 정해서 바꿀 수가 있어요.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작업을 하는 거 있기 때문에 타입 패널은 바깥으로 끄집어 내놓는 게 좋습니다. 오늘 강조는 대략 요렇게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 있냐면 요 타입 툴을 이렇게 누르고 있으면은 거기에 네 가지의 그 형태가 나오는데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